집안에 홍수가 나는 꿈, 현실을 잠식하는 물의 이야기.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처음엔 아주 조용했다. 집 안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고요했고, 냉장고의 희미한 진동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툭,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봤다. 깨끗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툭툭툭. 점점 빨라졌다. 이상함을 느끼고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엔 아주 얕은 물이었다. 발바닥을 적실 정도의 얇은 층. 뭐야, 이게? 나는 급히 욕실로 달려갔다. 수도는 잠겨 있었고 변기에도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물이 늘어나 있었다. 방금보다 분명히 높아졌다. 꿈속의 공부. 나는 서둘러 물을 퍼내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물이 계속 차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 전체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발목 종아리, 무릎, 점점 잠겨갔다. 가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소파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천천히 물 위에 떠올랐다. 이게 말이 돼? 나는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잡이는 꿈속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이 갑자기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막히는 순간 허리까지 차오른 물은 순식간에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다. 차갑고 무겁고 숨을 압박하는 느낌.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고르며 의자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의미 없었다. 물이 계속 올라왔다. 더 끝까지 닿았다. 그리고 코와 입을 덮는 순간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살려줘.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물속에 묻혀 내 귀 속에서만 울렸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천장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누군가 내 손목을 잡았다. 현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이 가빴다. 하하. 방 안은 조용했다. 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바닥이 젖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바닥을 내려다봤다. 물은 없었다. 그런데 감각은 남아 있었다. 꿈의 해몽. 그날 아침 나는 그 꿈이 너무 신경 쓰여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집안에 홍수가 나는 꿈. 검색 결과는 예상보다 더 섬뜩했다. 감정의 폭발, 통제 불가능한 상황, 억눌린 스트레스, 삶의 균형 붕괴.
특히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집이 물에 잠기는 꿈은 현재 자신의 삶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상황에 잠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최근에 내 삶을 떠올렸다. 업무, 아빠, 금전적인 고민, 사람 관계의 필요, 모든 것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던 걸까? 나타난 변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집 안에서 나는 물소리였다. 툭, 밤마다 들렸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들렸다. 두 번째는 집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습기가 느껴졌다. 벽지가 살짝 들뜨는 느낌. 세 번째는 내 감정이었다. 이상하게 작은 일에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회의 중에도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잠겨가는 일상.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혔다. 공기가 부족한 느낌. 지하가 흐려졌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보였다. 꿈과 똑같이 나는 벽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동료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꿈을 떠올렸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보였다. 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건 내 감정이었다. 참고 있던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억누른 것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만 쌓아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혼자 있던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대화를 늘렸다. 일을 줄이진 못했지만 속도를 조절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상태를 인정했다. 나 지금 좀 힘들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신기하게도 그날 밤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꿈. 며칠 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같은 집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물이 없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편안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작은 물방울 소리가 들렸다. 툭.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해몽, 요약. 이 꿈은 단순한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감정, 과부하, 스트레스, 누적, 통제 상실에 대한 경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꿈을 꾼 이후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줄 물이 차오르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 숨이 막힐지도 모른다. 샵샵샵 추가 에피소드 1 젖은 발자국. 그날 밤이었다. 나는 물소리를 또 들었다. 툭. 이번엔 참지 않고 바로 불을 켰다. 거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바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현관에서 시작해서 거실 중앙까지 이어진 맨발 자국.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방금 찍힌 것처럼 선명했다. 나는 그 자국을 따라가며 말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발자국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딱 멈춰 있었다. 마치 여기까지 왔다는 듯이.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했다. 내 목소리. 며칠 뒤 샤워를 하던 중이었다. 물을 틀자마자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꿈 속의 물.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왜곡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아직 자고 있어. 나는 급하게 물을 껐다. 순간 소리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욕실 바닥에는 물이 이상하게 고여 있었다. 배수구는 멀쩡했는데도 매 반복, 다른 결말. 나는 또 그 꿈을 꿨다. 이번에도 집이 물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꿈이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 대신 물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러자 물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움직였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내 앞에서 멈췄다. 물속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물이 갑자기 폭발하듯 솟구쳤다. 나는 다시 숨이 막히며 깨어났다. 물. 아침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세면대를 켰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왜 이래? 몇 번 더 틀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면대가 넘치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당황해서 급히 잠갔다. 하지만 손잡이는 멈추지 않았다. 물이 계속 쏟아졌다. 그때 문득 그 꿈이 떠올랐다.
멈출 수 없는 물.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몇 초 뒤 거짓말처럼 물이 멈췄다. 경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걸 끝내야 한다고. 나는 일부러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게 나라면 이제 멈출게. 그 순간 바닥에서 차가운 감각이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물이 있었다. 아주 얇게 바닥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내 발을 중심으로 파문이 퍼졌다. 마치 내가 그 물의 중심인 것처럼. 그때 귀 바로 옆에서 독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늦지 않았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물은 사라졌다. 완전히. 강화.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감정이 현실로 침투하는 단계. 억눌린 스트레스의 시각화.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특히 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통제되지 않는 경우는 감정 조절 한계 도달, 삶의 압박이 임계점 도달, 심리적 붕괴 직전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마지막처럼 물을 인정하고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그 순간부터 현실은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돌아온다. 결론.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다시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오르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 강화판. 물이 집을 잠그는 게 아니라 감정이 삶을 잠식한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홍수는 반드시 찾아온다.